이번에도요, 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걱정이 된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또 만나뵀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싱크대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양복 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약.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혈압약하고 다리 저린약하고 뇌약인가? 영양제 그거하고 나머지는 이제 허리 아픈데 그 맞는 거에 대해서 먹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약도 한 알 두 알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한 번에 이렇게나 많이 드셔야 할까요? 주변에서는 왜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 그래요. 그래서 글쎄 나도 안 먹고 싶은데 그냥 먹게 되네 내가 그러고 말아요. 뇌경색약, 신경약, 허리 통증약에 주변에서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영양제까지. 김양복 씨가 먹고 있는 약의 종류만 10여 가지. 97년도에는 머리 때문에 약을 4알인가 5알 같은데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또 혈압 때문에 혈압약 하나를 넣어서 같이 먹었어요. 아침에 한 번. 지금 개수가 늘어나고 17개인가 그렇게 돼요. 전부 합해서. 그걸 입에다 털어놓으면 약도 크고 알맹이가. 그래서 좀 어떨 때는 구역질도 나고 그래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만 3번. 약을 먹지 않으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심할 때는 손까지 떨려온다고 합니다. 최근엔 헛구역질과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났고 머릿속이 멍해지는 때가 많아 걱정이라고요. 약 부작용이 의심되지만 약 없인 하루도 못 산다는 김양복 씨. 약 먹는 것이 정말 힘드신가 봅니다. 진짜 안 아프면 약 먹기가 진절이 나요. 저 약을 안 먹고 지내면은 나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잘 여쭤보셨습니다. 김양복 사례자의 이야기였는데요. 처음 만나봤던 정기태 어르신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제 이분의 문제는요. 네. 굳이 이제 한 병원에만 가시는 게 아니고 2병원에 가셔서 비슷한 증상에 대해서 비슷한 약을 처방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약이 좀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A병원, B병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항우울제라는 거를 이걸 뭐 반드시 우울증 치료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통증이 심한 분들한테도 사용을 해요. 네. 그런데 아마도 통증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데 양쪽 병원에서 지금 처방이 다 나왔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원래는 항정간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간질발작이나 이런 쪽에 쓰는 약이지만 사실은 신경 안정제로 더 많이 쓰이는 약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약이 A병원, B병원에서 처방이 된 약이 한쪽은 프리가발린이라는 약성분이고 한쪽은 가바펜틴이라는 약성분인데 얘들은 사실은 우리가 약사나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약입니다. 근데 그게 A도 나오고 B병원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두 군데를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을 드시게 되면 사실은 겹치는 약을 여러 가지를 드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하고 훨씬 더 어지럽고 통증이 그렇다고 더 잘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릴 거는 지금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중에 위산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그 위산을 강력하게 억제를 해주는 이 약을 복용 중일 때는 사실은 칼슘제가 잘 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시는 칼슘제의 종류가 탄산칼슘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잘 녹지 않는 약이에요. 그럼 드시고 나가지고 더 힘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연산 칼슘제라는 걸로 처방을 좀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진희 약사님 어떻게 네. 보셨나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비슷하게 중복되는 성분들이 있어서요. 아까 정형외과에서 이제 신경통약, 신경과 약에서도 신경통약 이제 비슷하게 처방을 받고 계셔서 이것도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좀 한 가지 줄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그 처방전을 좀 미리 봤는데 이제 항우울제라고 해서 한 약에서는 줄록세틴, 한 약에서는 파록세틴을 처방받고 계셨는데 이것도 성분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크게 보면 같은 계열의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치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줄여보는 것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례자분 화면 보니까 저도 막 어머니 생각이 나고 네. 마음이 좀 아프고 안쓰럽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부모님이 있으신 또 젊은 분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제 그 몸이 안 좋으실 때는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막 알려드려도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방송 네.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갈 거니까 메모하실 게 좀 있거든요. 네. 메모하셨다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모하셔도 좋고요. 네. 사진으로 찍어두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공개할게요. 바로 이겁니다. 약 봉투와 처방전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항상 지참하라라고 나와 있네요. 정진희 약사님. 네, 사실 내가 먹는 약이 무엇인지 알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어르신분들은 드시는 약이 워낙 많고 또 약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약 들고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나의 약 족보라고 할 수 있는 투약 봉투나 아니면 환자용 처방전을 반드시 보관하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자세히 열어보시면 이제 하루에 몇 달, 몇 번, 며칠 동안 복용을 하셔야 되는지 좀 자세히 나와 있고 그 약의 이제 효능뿐만 아니라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나 부작용까지 좀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네. 항상 좀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방송 전에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가끔씩 주기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약이 있으세요. 궁금해서 좀 사진으로 찍어서 좀 보내달라 했는데 비몽사몽이신지 셀카 모드로 찍으셔가지고 어머니 얼굴이 와가지고 저도 아직은 제가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지 못 봤는데 이렇게 약간 사진으로 저장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맞아. 같아요. 얼굴은 편안하셨죠? 예, 눈을 감고 그럼 계시더라고요. 됐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오늘 병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봉투를 찍었어. 그러면은 의사한테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옛날에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진을 막 찍은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면 이제 의사 앞에 딱 가서 못 찾으신다. 맞아, 맞아. 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네, 사실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요. 네. 이 약봉투나 아니면 투약 설명서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지갑에 좀 넣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만.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병원이나 이제 약국에서 진료를 보실 때나 약을 처방 받으실 때, 저 이거 먹고 있어요라고 보여주시면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꼭 한번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약봉투채 이렇게 들고 다니면 크니까 네. 이 영수증은 잘라내고 딱 잘라내고. 여기 요만큼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니라 이런 말. 그 자름 되게 작아지니까 지갑에 쏙 들어가겠네요. 내 약에 관심이 많아요. 문제 자세히 안 봤어요. 크기가 얼마나인지만 봤습니다. 네. 네. 관심은 사랑이죠. 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주세요. 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확인하라인데요. 이게 그냥 내가 먹는 약 한눈에 확인하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김원석 교수님. 네, 약을 어떤 것을 드시는지 아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DUR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뭐 약의 부작용이라든지 금기 같은 걸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쉽게 쓰실 수 있는 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어떤 약이 처방되고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약학정보원을 들어가시면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가입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더니 정말 먹는 약이 한 번에 쫙 나옵니다. 오늘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네. 예,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면은 조회하기 들어가면. 네, 내가 처방받았던 조제 일자, 조제 기간이 뜨거든요. 오. 예, 내가 확인하고 싶은 날 조제 기간을 클릭을 하면 처방받았던 약물 이력도 뜨고요. 제품명, 약효, 성분명, 투약일, 일수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약물 제품명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약 성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뭐 복약 지도,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말이죠. 우리 자녀분들이 꼭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번 이게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제가 늘 네. 주장하는 게 부모님 건강 위해서 뭐 영양제 자꾸 갖다 드리지 마시고 너무 지금 많이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지금 드시는 약이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확인해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에 들어가서 네. 자녀분들도 본인 약 얼마나 드셨는지 확인해보면 맞아요.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또 확실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제 약물 관리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제 약물 관리 사업단 일단 뭔가요, 약사님?
네, 기본적으로 약사님 두 분이 댁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네. 이제 복용 중인 약들 중에서 중복이라든지 과잉이라든지 잘못 사용하고 계신 그런 약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복약 진도까지 해드리는 건데요. 오. 이게 이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같은 46개 만성질환 중에 하나 이상 있는 분들이면서 정기적으로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당연히 무료인데 아직 네.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군구 60여 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혹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577 1000번 전화 불통이 1577. 터지는. 근데 아직 60여 개의 시군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서 이거 반응 좋으면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원석 교수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네. 이런 약물 관련해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을 많이 일혈을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병원에서도 이런 서비스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고요. 내년 정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작용들이 많아서 대학병원에서는 다제약물 관리 클리닉을 운영하는 곳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에서 전체적으로 의사와 함께 이제 약물이 어떤 걸 드시는지 관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